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 영상 속도가 많이 늦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25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 업비트 기준으로 해당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해당 일정을 보게 되면 11월 15일 저녁 9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대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콜인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28만원 선에서 28만원 중반 선에서 좀 놀다가 25만 8천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장중에는 뭐 7에서 8%대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보게 되면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락이라고 해서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나는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었으니까 막 이제 던지는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기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도 9시 시즌이 스냅샷이 찍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뒤로부터는 당연히 별 볼 일이 없으니 여기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에어드랍만 먹고 나오자라는 전략으로만 있으신 분들이 대거 밀집이 돼서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왜 그렇게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 호가창 자체가 많이 부족했던 실정이었고, 그리고 발행량 추이도 매우 적죠. 원래 비트코인만큼 매우 적은 2100만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유통량 여기 업비트에서 또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유동량 대비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똑같은 호가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동일시하게 팔았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끝까지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지나고 난 뒤에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왜? 떠날 놈들 다 떠났으니까 이제서야 좀 타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 신규 진입자는 어떻게 해라? 웬만하면 며칠 뒤, 예,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약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도미넌스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추이도 보게 되면 되게 힘을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중형급에 있는 코인들은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총이 매우 낮은 코인들 위주로만 좀 쏠리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도미넌스가 어느 시점에 꺾이는지에 대한 추이로 인해서 중형급 위주로 다시 바뀌는 시점이 곧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수순이 될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근거치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1% 언저리 에 대한 도미넌스의 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SV도 비슷하고요. 이오스는 1%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인 거죠. 이만큼 매우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하락할 수가 없을 만큼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반대로 도미넌스는 언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제가 꺼내는 근거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번에는 XR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XRP도 조만간에 에어드랍이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번에 먼저 선행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XRP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주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그 전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거에 따른 시색 차익만 내고 빠진다. 두 번째, 나는 수익성이 마이너스 30% 이상이 났던 분들은 그냥 에어드랍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수익성도 올라오지 못했고 그 신규 진입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요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에어드랍이 끝난 이후에 일시적인 매도 현상이 좀 짙어지게 되면 그때 단기적인 물량을 들어가면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이다. 뭐 요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요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